나에게 모국이란 무엇일까? 얼마 전 후배와 함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다. 가끔 만나서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는 후배인데 그가 권하는 영화를 보고 실망한 적은 거의 없다. 그가 먹으러 가자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였다. 취향이나 입맛이 비슷한 친구가 가까이 있다는 건 큰 복이다. 어떤 영화가 볼만한 것이라는 사전 정보에 밝은 후배였지만 그날 그 영화를 선택한 것은 순전히 제목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도 제목만 보고 마음에 들었다. 로맨틱하고 목가적인 멜로물이려니 했다. 세상이 메마른 아기 다툼 판만 같아서 잠시라도 비켜나 헛되어도 좋으니 예쁜 사랑의 구경꾼 노릇이라도 하면 다소 피곤이 풀릴 것 같았다. 기대와는 딴판의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였다. 좋은 영화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오히려 편안히 즐기는데 부담이 되었다. 주인공을 따르던 순진한 소년이나 심지어는 친동생까지 배신자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장면은 견디기 힘들어 눈을 감아버렸다. 눈까지 감고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우리의 동족 상잔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유사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6.25 때 이야기를 많이 쓴 작가고 어쩌면 6.25 때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 기억을 계속해서 울고 먹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동생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장면에서 눈을 감으면서 떠오른 생각은 도대체 조국이 뭐관데 하는 생각이었고 총을 쏘는 주인공의 입에서도 같은 뜻의 절규인지 탄식인지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전율했다. 조국이 명령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애국은 핏줄을 희생으로 바쳐도 후회 안 할 만큼 절대적이고 거룩한 것일까? 6.25 때 우리끼리 심지어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간에도 서로 총을 겨누도록 한 것은 실상 조국의 명령도 아닌 이념이었다. 조국이 뭐관데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삼스럽게 사전을 찾아보게 된 것은 사전에 조국은 조상 때부터 살아온 나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 모국 등 의외로 짧고 단순하게 나와 있었다. 특히 모국이라는 말은 어미 모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한결 안심이 되고 정겹다. 조국이 이념화된 최고의 가치라면 모국은 낱낱이 우리를 품고 있는 떨어져 있어도 끊임없이 그리움을 유발하는 실제로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닐까? 편의상 조국도 모국도 말고 내 나라라고 말하면 어떨까?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여행 말고는 한 번도 이 나라 밖의 땅을 거주지로 삼아본 적이 없어서 내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모르고 내 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도 없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떠나 살다가 잠시 귀국하니가 안정된 선진국에 비해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게 다 옳은 소리라 해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 중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사는 분이 있다. 그가 이민을 간 게 서슬푸른 유신 시대였으니까 대충 30년은 넘을 것이다. 여기서 잘 나가는 정치학 박사에다 대학 교수였던 그는 유신 시대에 말 한 번 잘못한 게 빌미가 되어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대학에서 쫓겨나 형이 있는 미국으로 갔다가 캐나다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캐나다에서도 조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고 거의 해마다 한 권씩 책을 써서 국내에서 출판하기 위해 귀국할 때마다 나를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울분도 토하곤 했다. 당연히 이 나라의 잘못돼가는 점에 대한 개탄의 나열이요, 이민국의 안정된 사회에 대한 찬탄이 주요 화제였다. 좋은 소리도 반복해서 들으면 괴로운데 최고 지식인이 내 나라 욕과 남의 나라 칭찬으로 일관하는 걸 듣는 건 힘든 일이었다. 나는 평소 내가 좋아하던 이가 혐오스러워지기 전에 그러한 내 심정을 알려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매사가 못마땅해서 욕을 할 거면 뭐하러 해마다 다니러 오느냐. 여기 꼭 뵙고 가야 할 어른이 계신 것도 아닌 것 같으니 당신이 선택한 좋은 나라에 몇 년 눌러 살다 보면 이 나라도 당신이 원하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냐는 듣기 싫은 말을 하고야 말았다. 그의 대답이 내 심금을 울렸다. 고국에 와서 화염병과 데모의 함성으로 지새우는 학원가와 전국의 불안과는 상관없이 명랑하고 치열하게 장사를 하는 남대문, 동대문 시장의 인파에 휩쓸렸다가 돌아가면 힘이 생긴다는 거였다. 그는 말했다. 안정된 나라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무료인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의 고국 방문은 충전을 위해서였다. 밖에서 보기에 우린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인가 보다. 그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고 급속히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후에도 역시 길을 받으러 1년에 한 번씩은 고국을 다녀갔다. 시장과 거리거리, 백화점에 넘치는 인파, 불야성을 이루는 은성한 불빛에 며칠 정신없이 휩쓸렸다가면 새로운 기운이 솟는다는 거였다. 나는 그가 워낙 유명한 반체제 인사여서 민주화의 열정에 대한 향수를 못 버리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고국의 다이내믹한 에너지에 감염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에게 모국은 에너지원이고 그는 아직도 그 젖줄에 매달린 젖먹이었다. 그는 70이 넘기까지도 젖떨어지기 전 유아였다. 재작년에 그의 타계 소식을 들었다. 이제 생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간 것이다. 며칠 전 딸하고 우리 동네에서 좀 먼 순두부집에 간 적이 있다. 내가 며칠간 중국 운남성 오지 쪽을 여행하고 온 후 거기서 뭘 잘못 먹었는지 비위가 덧난 후 식욕이 없던 차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선 외식이라 기대가 컸다. 흔한 순두부집이라고 해도 특별한 무엇이 있으려니 했다. 특별한 것이 있긴 있었다. 평소 매운 것을 즐기지 않는 나는
맛볼 용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시뻘건 순두부찌개였다. 얼큰한 정도지 그렇게 맵지는 않다고 해서 먹긴 먹었지만 밥 때문에 먹을 수 있을지 그 자체의 맛을 즐기기엔 매운맛과 양념 맛이 너무 진했다. 그래도 그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유명해진 음식점인 듯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 사람마다 잘 가는 음식점이나 술집, 영화관 등 노는 마당은 특정 범위가 있어서 좀처럼 거기서 멀리 벗어나지지 않는 법이다. 개인별로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선호하는 데가 있어 아무리 기발한 상상력도 그 범위를 넘게 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날 딸이 데려간 집은 동네부터가 서울은 서울인데 생전 처음 가본 동네처럼 낯설어서 만약 혼자 떨어지면 내 집도 못 찾아올 것 같았다. 과히 발이 넓다고 볼 수 없는 딸이 그런 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물었더니 외국에 사는 친구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했다. 딸의 친구 중 독일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스위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했다. 나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스위스라면 지상낙원처럼 알려진 자연의 혜택면으로나 제도적인 면으로나 가장 살기 좋다고 알려진 나라이다. 외국 여행 중 그의 집에 들러본 동창들 말에 의하면 아름다운 호반의 성 같은 집에서 부유하고 단란하기까지 한 가정을 꾸미고 산다고 했다. 그런 그 친구가 1년에 한 번은 꼭 부부 동반으로 한국을 다녀가는데 그때마다 들르는 곳이 그 순두부집이라고 했다. 그것도 꼭 그의 백인 남편과 함께. 그 친구가 백인 남편에게도 그 매운 순두부찌개 한 뚝배기를 다 먹도록 강요하다시피 하면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걸 다 먹는다고 했다. 남편에게 그 매운맛을 강요하면서 한다는 그 친구의 말이 걸작이었다. 나는 1년 12달을 그 맛대가리도 없는 니네 나라 음식을 참고 사는데 너는 1년에 한 번 이 매운맛도 못 참냐? 그러면 그 남편이 꼼짝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그 친구 역시 피부색과 풍속이 다른 남자하고 사느라고 쌓인 스트레스가 싹 풀려서 다시 1년을 거뜬히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매운맛에 그런 효능이 있는 줄 누가 알았으랴. 그렇담 그 친구에게 모국이란 아마도 매운맛일 것이다. 맛에 대한 그리움으로 모국을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주로 김치맛, 된장맛이 많이 등장한다. 모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민 2세가 김치 냄새만 맡고도 눈물을 글썽이더란 말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의 DNA에는 김치 맛에 민감한 특수 감각이 저장돼 있을 거라고 하는 자체 분석까지 했지만 그건 김치에 대한 지나친 신비화이고 어려서 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먹어봤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마 어머니를 사랑했을 것이다. 김치 냄새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 것이지 설마 김치가 먹고 싶어서 눈물까지 흘렸겠는가. 몸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묘하고 집요한 데가 있다. 이를테면 어려서 먹고 체한 적이 있는 음식을 모르고 먹었을 때 이미
입 안을 지나 목구멍을 넘어갔는데도 그 냄새가 역겹게 치받치면서 토할 것 같아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경험이다. 머리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을 위는 한사코 기억하고 거부하는 걸 보면 몸이란 신비하기도 하거니와 지겹다는 생각도 든다. 이건 내 얘기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이 나라에서 사는 게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 여행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에 간 적이 있다. 미국을 택한 것도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장기 체류를 하려면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딸 내외가 유학가 있는 동안이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였다. 이민을 간 것도 아닌 단지 유학 중인 아이들을 의지해서 가면서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연재 중인 소설도 양해를 구할 것도 없이 서면으로 중단을 통고하고 그 밖에도 내 딴엔 쓰던 물건이랑 예금 잔고랑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떠났다. 그때 내가 겪은 불행은 이 사회나 딴 사람을 탓할 것이 전혀 없는 순전히 본인의 팔자 속아낸 불행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남들이 희희낙낙 사는 게 꼴보기 싫고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참아내기 힘들었던지 여기를 떠나야만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나를 맞이한 딸과 사위는 얼마나 곤혹스러웠겠는가.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았다. 나는 굳이 즐거워하는 척 하지도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목석처럼 사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생존 전략이었지 않나 싶다. 정말 살기 싫었다면 뭐하러 미국 땅까지 날아가느라 법석을 떨었겠는가. 그렇게 미국에서 석 달가량 지난 후였을 것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덜 우울하게 하려고 주말마다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날은 디즈니랜드에 갔다. 탈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미키마우스하고 사진도 찍고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를 날아다니기도 했다. 인기 있는 구경거리나 탈 것일수록 줄이 끝도 없이 길었다. 어지간히 지쳐서 요기도 하고 목도 축이기 위해 노천 카페에 앉았다. 아이들이 뭐 먹겠느냐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내 곁을 떠나고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노천 카페에도 빈자리가 거의 없어 아이들이 남겨놓은 빈자리를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그게 성가시기도 해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안 돌아오나 이리저리 고개를 휘두르다 말고 벼랑간 뼛속까지 스미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건 거의 공포감에 가까웠다. 아이들이 안 돌아올까봐 무서운 게 아니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다 내 귀에 낯선 외국어라는 게 벼랑간 싫고 무서웠다. 그리고 우리말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못 알아듣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귀 기울이면 아주 못 알아들을 것도 없었다. 말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그 톤의 이질감이 싫었다. 뜻을 식별할 수 없기는 우리 군중이 떠드는 소리나 미국 군중이 떠드는 소리나 중국 군중, 일본 군중이 떠드는 소리나 매 한 가지라 해도 그 억양과 음조는 각기 다르다.
나는 낯선 톤에 고독감과 불안감을 느꼈고 어려서부터 귀에 익은 모국어의 톤이 불현듯 그리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특정한 누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낯익은 사람들이 내 귀에 친숙한 모국어로 떠들고 웅성대는 김포공항에 내리고 싶고 시중의 인파에 휩쓸리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었다. 그날로 서둘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비행기 예약을 부탁해 아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나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에게 그리움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했다. 그렇다고 불행감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은 아니어서 한껏 이기적일 수가 있었다. 사람은 불행할 때 그게 마치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멋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있는 것 같다. 단 자기를 위하고 염려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한해서 말이다. 그때 나에게 모국은 이념도 다이내믹한 에너지도 매운맛도 산천초목도 아닌 말이었던 것이다.